2000년에 대해서 어떤 거 같냐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사말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위기와 나의 인간 존엄. 위기와 나의 인간 존엄. 주제가 좀 무겁죠? 2020년 우리나라 역사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죠. 2020년은 6.25 한국전쟁 70년입니다. 그리고 2020년은 홀로코스트 75년입니다. 두 개의 공통점은 전쟁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인간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치스의 유태인 학살 보통 600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확하게는 약 2천만 가까운 사람들이 학살당한 겁니다. 소비에트 시민들만 700만. 그리고 당시 나치스는 레벤스운 비르드레스 레벤, 생존할 가치가 없는 생명. 그 이름으로 집시를 죽였고 수많은 약자들, 장애인들을 죽였습니다. 장애인 25명 죽였고 집시 25명 죽였습니다. 지난 2006년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이 학살당한 장소가 168곳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들 장난하다 그러죠. 당신 조심해. 그러다 골로 가. 그 골에 다 묻힌 겁니다. 그 골을 한자로 계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68곳 공통점이 다 계곡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골로 간다.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 1949년 5월 23일 제정된 독일 연방법 헌법은 제1조에서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걸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61년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62년 12월 26일에 헌법이 개정되면서 헌법 제8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 문구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인간 존엄을 무차별하게 짓밟은 두 나라, 독일과 한국은 헌법에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 헌법에 인간 존엄을 이렇게 정확하게 단어를 쓰고 있는 헌법은 거의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 진실을 밝혀내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철학자 테오도 아도르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흐 아우슈비츠 이후에 아인게티히트 슈슈라이벤 시를 쓰는 것은 이스트 바바리시 야만이다. 아우슈비츠 이후에 시를 쓰는 것은 야만이다. 자기의 논문 문화 비평과 사회에서 이 말을 쓴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의미를 있는데 이렇게들 해석합니다. 홀로코스트 이후에 쓰는 모든 시에 대해서 경멸하는 것이다. 아우슈비츠와 수용소에 관한 시를 쓰지 말라. 아니면 아주 단순하게 도발적인 그런 격언을 던진 것이다.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아돌프 아이시만, SS, 아돌프 히틀러 친위대죠. 이 사람이 실행했던 것이 유대인 최종 해결책이었습니다. 엔틀레준데요 유덴 프라게, 유대인 최종 해결책, 이 사람이 실행한 겁니다. 아르헨티나까지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 요원들이 들어가서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끌고 왔죠. 61년 4월 11일에 첫 재판이 시작됐어요. 61년 12월 15일, 8달 걸렸죠.
그때 사형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62년 6월 1일 교수형이 취해집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아돌프 아이히만이 재판받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굉장히 많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영화 아이히만 쇼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아이히만이 재판받는 모습이 쭉 나와요.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전혀 반응이 없다. 그렇게 검사가 추궁하고 추궁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독일 태생의 미국 철학자, 정치 이론가인 하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아이히만을 보고서 했던 말입니다. 바날리테트 데스 베이젠, 영어로 하면 버넬러티 오브 이블,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했어요. 악의 평범성. 이게 무슨 말인가? 악한 행동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다. 악한 일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중단한다. 자기에게 부과된 일을 기계처럼 기능적으로 수행한다. 거기에 대해서 조직이나 사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하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 말했던 겁니다. 전쟁, 그것은 인간의 이기면서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한 이기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카미가 쓴 책이 있습니다. 페스트라는 책. 7년에 걸쳐서 이 책을 썼다고 그래요. 민음사회에서 나온 김화영 번역가가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알버트 까미가 쓴 페스트라는 책입니다. 그 402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시내에서 올라오는 환희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리우는 그러한 환희가 항상 이역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었다. 그는 그 기쁨에 들떠있는 군중이 모르고 있는 사실, 즉 패스트 큐는 결코 죽거나 수면하지 않으며 그 큐는 수십 년간 가구나 옷가지들 속에서 잠자고 있을 수 있고 방이나 지하실이나 트렁크나 손수건이나 낡은 서류 같은 것 속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다가 아마 언젠가 인간에게 불행과 교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또다시 저 지들을 흔들어 깨워서 어느 행복한 도시로 그것들을 몰아넣어 거기서 죽게 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과 함께 이 역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위기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한 것은 전쟁이 됐건 역병이 됐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가 카미는 바로 이것을 본 겁니다. 반복성. 이런 위기가 닥치면 사회체가 확 바뀝니다. 하나 아렌트가 했던 말 있죠. 악의 반복성.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말과 사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과 사유를 허용하지 않아요. 지금 역병의 시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여러분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까? 다 끊임없이 자기 검열하는 겁니다. 집단의 의사와 다른 의사를 말하면 그것은 바로 타격을 당합니다. 인간 존엄이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아까 테오도 아도르노가 아우슈비츠 이후 시를 쓰는 것은 바바리식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어톨트 브레히트, 극작가이자 시인이죠. 이 사람이 나 살아있는 자, 이 제목의 시를 이렇게 썼어요. 이 시대의 이벌 레벨인데 나 살아있는 자. 이바이스 나티올리다 당연히 알죠. 헤어트 이시 조 시데프로인데 이벌 레벨. 그렇게 많은 친구들보다 내가 더 오래 살았다는 것을 당연히 알죠. 아버 호이트 아벤트 인트라우. 하지만 오늘 밤 꿈속에서 헤어트 이시
DJ 프로인데 폰 미어 자긴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디스테어 캐런된 이벌 레벨 강한 자들이 살아남는 거야. 온트 하스트미시 그리고 내가 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살아남는 것도 미안하단 말이죠. 부끄럽고.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위기 앞에서 나 자신의 인간처럼 어떻게 할 거냐? 내 이웃의 인간처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위기 상황에서 국가라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가져갑니다. 그것을 결코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반복을 하는 겁니다. 반복성.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인간처럼 유지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 스스로. 기계처럼 기능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 위기 시대, 이게 상시화 시대, 더 강한 위기가 다가오는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나 혼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인간처럼 유지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북교육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전북교육계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 앞에 말한 것처럼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내 인간성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찾아봤어요. 라틴어 사전을. 라틴어로는 크리시스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더 나아지거나 더 악화되는 터닝포인트, 전환점, 이걸 위기라고 한대요. 병에 걸린 사람이 더 나아지거나 더 악화되는 터닝포인트, 이걸 위기라고 한다. 어느 쪽으로 할 거냐? 이것은 나 자신의 선택, 우리의 선택에 달린다고 생각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